1272년 시몽드 몽포르를 격파한 에드워드 1세는 아버지 헨리 3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에드워드 1세는 시몽드 몽포르에 대해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지만 시몽드 몽포르가 처음 시작한 의회 제도에는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이 의회를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키기로 합니다. 모범의회라는 이름이 붙은 의회가 이때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1세는 영국 상류 사회에서 널리 쓰이던 프랑스어 대신 영어의 사용을 권장했고, 시몽드 몽포르 이후 약화된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귀족들의 토지를 재분배하여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에드워드 1세는 또한 잉글랜드의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브리튼 섬 평정에 나섰습니다. 웨일스의 귀네드 왕국이 웨일스를 통일하여 웨일스 공국을 세우자 웨일스가 더 이상 세력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웨일스 공략에 나선 것이지요. 1275년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의 정세입니다. 브리튼 남부에는 잉글랜드가 자리했고 아일랜드는 잉글랜드 왕의 영지가 되었습니다. 브리튼 서부에는 웨일스 공국이 이제 막 웨일스를 통일하였고 브리튼 북부에는 스코틀랜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 침공을 계획한 것이지요. 웨일스는 1157년 헨리 2세 때도 잉글랜드의 침공을 받았지만 잉글랜드에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았고 이제 막 통일되어 웨일스 공국이라는 이름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에드워드 1세는 할아버지인 헨리 2세에 이어 다시 한번 웨일스를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헨리 2세는 웨일즈 정벌에 실패하여 웨일스에게 충성 맹세를 받는 것에 그쳤었지만 에드워드 1세는 웨일스 정벌에 성공하였습니다. 웨일스 공국의 통치자를 뜻하는 웨일스 프린스는 이때부터 잉글랜드의 왕세자에게 내려지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1284년 웨일스 공국은 잉글랜드에 합병되었습니다. 훗날 대영 제국의 일부가 되는 웨일스는 이렇게 해서 대영 제국의 4개 연합 왕국 중 가장 먼저 잉글랜드와 한몸이 되었습니다. 한편 1292년 스코틀랜드 왕이 말에서 떨어져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마땅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귀족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왕위에 공백이 생겼던 것이지요. 이렇게 쉽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을 때 한창 세력을 떨치고 있던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가 개입합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탐탁치 않았지만 스코틀랜드는 왕위도 비어있고 에드워드 1세의 맞설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1세의 장단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죠.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에 왕을 세워두되 자신이 실질적으로 뒤에서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뜻에 동참한 스코틀랜드의 존 발리오를 왕으로 밀어줍니다.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에 허서비 왕을 세운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스코틀랜드에는 왕이 세워졌고 스코틀랜드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94년 프랑스 내에 있던 잉글랜드 왕의 영지인 아키텐 지방에 가스코뉴를 두고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아키텐 지방, 그 중에서도 가스코뉴 지방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가스코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프랑스의 태도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죠. 이에 에드워드 1세는 프랑스와 싸우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의 뒤통수를 치고 프랑스와 손을 잡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1세는 매우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1세 입장에서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 스코틀랜드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프랑스를 견제하는 데 이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이었죠. 결국 1296년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를 침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발리올은 잉글랜드에 의해 왕이 된 허수아비 왕으로서 이 전쟁에서 에드워드 1세를 이겨 왕권을 바로 세우고
스코틀랜드를 잉글랜드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침공으로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의 도움을 청했으나 프랑스에서는 원군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의 도움 없이 잉글랜드와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력이 크게 약해져 있던 스코틀랜드와 한창 강성해져 있던 잉글랜드의 승패는 쉽게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296년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 정벌에 성공하여 존 발리올 왕을 폐위시키고 직접 스코틀랜드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왕실의 보물이었던 운명의 돌을 런던으로 빼앗아가 버렸죠. 스코틀랜드인들은 크게 분노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점령 후 스코틀랜드 귀족들과 시민들을 학살하는 등 잔혹한 통치를 펼쳤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여 1328년까지 계속하여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독립운동을 이끈 두 인물이 윌리엄 월레스와 로버트 1세인데 둘의 이야기가 브레이브하트와 아웃로우 킹이라는 외화로도 만들어졌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1세가 죽고 1307년 그 뒤를 이어 에드워드 2세가 잉글랜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2세는 정치력이 매우 부족했던 인물로 재위기간 내내 간신들에게 휘둘리는 신세였죠. 궁정이 간신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니 국민들은 점점 에드워드 2세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신들은 전 왕인 에드워드 1세 때에는 왕권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하다가 나약한 왕을 만나니 활개를 쳤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에드워드 1세에게 패배에 달아났던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1세가 세력을 키워 잉글랜드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왕이어도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에드워드 2세는 직접 스코틀랜드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과연 에드워드 2세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잉글랜드 군대는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막강했으나 지휘관의 무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1314년 벌어진 베너번 전투에서 스코틀랜드 군대는 로버트 1세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잉글랜드군을 박살냈습니다. 스코틀랜드군은 잉글랜드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화살을 퍼부었죠. 스코틀랜드 로버트 1세는 왕위를 공고히 했고 스코틀랜드는 실질적으로 독립되었습니다. 실제 독립 승인은 1328년이었지만 사실상의 독립을 이룬 것이었죠. 한편 에드워드 2세는 가뜩이나 없던 명성이 더욱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신들에게 휘둘려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에 모자라 스코틀랜드까지 잃고 오다니 아버지 에드워드 1세에 비해 너무나도 형편없는 왕이라며 백성들에게 놀림받았죠. 지금까지도 에드워드 2세는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했던 존 왕과 더불어 가장 무능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2세에게는 프랑스 왕의 딸과 결혼해 얻은 아들 에드워드 3세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공주 출신인 이사벨 드 프랑스는 에드워드 2세에게 왕자 에드워드 3세를 안겨주었습니다.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런 가족 관계로 인해 에드워드 3세는 잉글랜드의 왕자임과 동시에 프랑스 왕의 외손자이기도 한 것이었죠. 여하튼 에드워드 2세의 왕으로서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이 시점에 왕비 이사벨 드 프랑스와 왕자 에드워드 3세는 음모를 꾸밉니다. 특히 에드워드 2세가 간신들에게 휘둘려 에드워드 3세의 영지를 빼앗아 가려고 하자 둘은 완전히 모반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사벨 드 프랑스는 프랑스 귀족 모티머와 내통하여 에드워드 2세를 유폐시킨 후 에드워드 3세를 왕위에 올릴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에드워드 2세는 백성들의 지지를 잃었고 귀족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 에드워드 3세는 손쉽게 에드워드 2세를 유폐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1327년 에드워드 2세는 강제로 왕위에서 쫓겨났고 에드워드 3세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1328년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 이사벨 드 프랑스의 오빠 프랑스 왕 샤를 4세가 죽으며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드워드 3세는 전 프랑스 왕의 딸인 이사벨의 아들로 전 프랑스 왕의 외손자였습니다. 지금 죽은 프랑스 왕 샤를 4세는
에드워드 3세의 외삼촌이었죠. 하지만 샤를 4세는 자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에드워드 3세도 유력한 프랑스 왕위 계승자 후보였는데 뜻밖의 인물인 먼 친척 필리프 6세가 갑자기 왕이 된 것입니다. 필리프 6세가 왕에 오르며 주장했던 법인 살리카 법 때문이었습니다. 살리카 법이란 간단히 말하면 아무리 왕족이어도 여자 쪽의 왕가 혈통은 왕의 후계자 서열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벨 드 프랑스는 전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의 딸이었고 지금 죽은 샤를 4세 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빠는 프랑스 왕이었고 동생은 영국 왕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벨의 아들인 에드워드 3세는 왕의 여동생의 아들, 즉 샤를 4세의 조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왕위 계승 후보였지만 여자 쪽의 왕가 혈통은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살리카 법이었고 에드워드 3세도 프랑스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프랑스 귀족들과 필리프 6세가 잉글랜드 왕에게 프랑스 왕위를 주고 싶지 않아 끌고 온 법이었죠. 에드워드 3세는 매우 열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에드워드 3세는 일단 필리프 6세의 왕위는 인정해주되 필리프 6세의 숨통을 조일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왕의 권력을 약화시킬 가장 큰 약점, 바로 돈줄이었습니다. 지금의 벨기에 북부 지방인 플랑드르 지방은 유럽 최고의 모직물 생산지였습니다. 플랑드르는 프랑스의 세력권 안에 있었지만 영국과도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플랑드르에서 모직물을 만들려면 원료로 양털이 필요했는데 잉글랜드는 유럽 최대의 양털 수출국이었습니다. 플랑드르는 영국에서 양털을 수입했고 그것을 가공해 모직물을 만들어 전 유럽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영국은 양털을 수출해야 했고 플랑드르는 양털을 수입해 모직물을 만들어야 했으니 영국과 플랑드르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영국에서 수입한 양털로 만든 플랑드르의 모직물은 품질이 매우 좋아 유럽의 귀족들에게 매우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랑드르는 프랑스의 세력권이었고 플랑드르의 상인들은 프랑스에 세금을 바쳐야 했죠. 플랑드르가 유럽 최고의 모직물 생산지였던 만큼 플랑드르 상인들은 돈이 많았고 이 상인들이 프랑스에 내는 세금은 프랑스의 짭짤한 세금 수입원이었습니다. 잉글랜드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플랑드르를 선택한 것입니다. 잉글랜드는 프랑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플랑드르에 대한 양모 수출 금지령을 내립니다. 모직물을 생산하지 못하게 해서 프랑스의 세금 수입원을 끊어버리려는 것이었죠. 플랑드르 상인들은 이 조치에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잉글랜드 편에 붙는 대신 양모를 계속 공급받기로 합의를 봅니다. 플랑드르가 잉글랜드 편에 붙으며 프랑스는 중요한 세금 수입원을 잃게 된 것이었죠. 과연 프랑스는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플랑드르가 잉글랜드 편에 붙었다는 소식에 프랑스는 매우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의 비옥한 아키텐, 가스코뉴 지방과 북쪽의 플랑드르까지 빼앗기게 되었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프랑스는 잉글랜드에 보복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독립에 더욱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고 가스코뉴 침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국가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1336년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의 최후 통첩을 합니다. 말로와 가문의 필리프, 자칭 프랑스 왕은 보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왕위 계승권 문제에 스코틀랜드 문제, 아키텐의 가스코뉴 문제까지 합쳐지며 양국의 사이가 파멸로 치닫은 결과였습니다. 바야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에드워드 3세는 자신에게도 프랑스 왕위 계승권이 있다며 프랑스 왕실 문장을 잉글랜드 왕실 문장과 합쳐버립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빨간색 바탕의 사자 3마리 문장은 플랜테저넷 왕조가 탄생하며 만들어진 문장이었는데 에드워드 3세는 이 문장에 프랑스 왕실의 100칸 문장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잉글랜드 왕실 문장에 들어간 프랑스 100칸 문장은
이후 1802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을 겸한다며 프랑스를 도발한 것입니다. 프랑스 필리프 6세는 당연히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필리프 6세는 즉각 반박하여 잉글랜드 영지인 아키텐 지방 가스코뉴를 몰수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와 플랑드르, 가스코뉴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1337년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10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모두 점령하기에는 프랑스는 너무 강했고, 프랑스가 잉글랜드군을 모두 쫓아내기에는 잉글랜드군이 너무 집요했습니다. 1428년 프랑스 왕이 오를레앙에서 포위되었을 때 신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군은 반격을 시작했고 1453년 북부의 항구 도시 칼레를 제외한 모든 영토에서 잉글랜드 군대를 몰아내고 프랑스 전체를 되찾아냈습니다. 이로써 116년간 이어진 100년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1066년 프랑스 왕의 신하였던 노르망디 공작이 잉글랜드 왕이 되면서 끈끈하게 얽혀있던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드디어 분리되었습니다. 100년 전쟁 이후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앙숙이 되었고 서로 협력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국민들 사이는 라이벌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